클러스터 매니저 얀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실행 명령어를 복사해서 넣어서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스타팅 리소스 매니저, 스타팅 노드 매니저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이 되죠. 자, 잘 됐는지 보시려면 JPS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리소스 매니저라는 것도 하나 추가가 됐죠. 실행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자, 이 노드 매니저스는 뭐냐면은 자, 여기 이제 리소스 매니저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노드 매니저들을 이렇게 두고요. 여기서 이렇게 서로 통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원 관리가 되고요. 이 자원은 이제 컨테이너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격리돼서 관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요거 아까 설정한 파일 중에 요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조금 위에 가시면은 설정할 때 우리가 얀 사이트도 설정을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얀의 네트워크 상에서의 자신의 이름을 스파크 마스터 01로 정했고요. 호스트네임. 그리고 이 얀의 이 웹앱 어드레스라고 해서 얘도 웹 UI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소는 여기에요. 8188이라는 포트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이 클러스터 매니저가 관리하고 있는 그 노드들을 우리가 또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노드스, 클러스터의 노드스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역시 잘 나오죠. 그 워커 02, 스파크 워커 02, 스파크 워커 01. 이렇게 자원 현황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볼만한 게 어플리케이션. 자, 어플리케이션은 저희가 뭐 따로 아직 스파크 어플리케이션 굴린 게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건 없죠. 원래 이제 이 하드베도 분산 처리가 있어요.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가 있어서 맵리듀스라고 해가지고 맵리듀스가 실행되면 이제 여기 뜨는데 저희는 맵리듀스 안 쓰고 스파크를 쓰는 겁니다. 스파크가 더 빠르다고 거의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자, 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뭐 이런 거 한번 찍어 보시면은 더 자세히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여기서 일단 뭐 볼 거는 지금 딱히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얀을 한번 실행을 해봤는데, 자, 이제 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스파크를 이제 이렇게 실행했었잖아요. 스파크 쉘 이렇게, 그렇죠? 저희는 이제 파이스파크였죠. 자, 이렇게 실행을 했었는데, 자, 어떻게 실행했었냐면 위에 제가 올려놨을 겁니다.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실행하면 되죠. 자, 파이썬 그 9챕터에 9-1에 일단 실행은 보통 이제 여기 가서 해주면 좋아요. 근데 뭐 일단은 어디서든 실행이 가능하긴 합니다. 일단 여기로 갈게요, 여러분. 그래서 스파크 3 스파크 폴더로 들어오시고 요거를 복사해가지고 실행을 하시면 이제 스파크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여기다 우리가 이런 것도 해봤잖아요, 그죠? 직접. 자, 근데 지금 하려는 건 일단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보시면은 아까 제가
sc.master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뭔지 모르셔도 되는데 하시면 이제 로컬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스파크 어플리케이션이 이 로컬에서 굴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분산 환경이 아니라 이런 분산 환경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로컬 컴퓨터, 지금 이 마스터 01이라는 컴퓨터 하나에서만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분산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해서 이렇게 Q로 엑시트로 나가주시고, 여러분 요거 보시면은 여기 실행 파일, 그러니까 실행 명령어 다시 입력한 다음에 대시 하시고 이렇게 헬프라고 쳐보세요. 자, 그럼 명령어가 나와요. 이거 다양한 명령어가 나오는데요. 자, 이거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 이게 뭐지 하면서 다 보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옵션들을 찾아서 설정을 해주시는 거고, 찾는 거는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되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의 검색 시간을 제가 아껴드리기 위해서 이거 소개를 드립니다. 자, 이 마스터라는 옵션이 있어요. 아까 마스터가 로컬이었는데요. 이제 이 마스터를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리소스 매니저로. 그래서 뭐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로컬은 지금 우리가 방금 사용했던 게 로컬이고요. 이건 분산 처리가 아닙니다. 분산 처리 하려면은 클러스터 매니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분산 환경을 제공을 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뭐 스파크에서 제공하는 리소스 매니저도 있고요. 메소스라는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리소스 매니저도 있고요. 얀이라는 건 지금 저희가 사용하려는 거고, 쿠버네티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할 리소스 매니저를 골라서 그에 맞게 그 옵션 URL을 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얀이니까 그냥 얀이라고 하면 됩니다. 왜? 얀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얀을 뒤에 마스터 옵션에다가 넣어주시면 된다. 그럼 얀으로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냥 실행하면 한 개로 실행되는 거고, 얀을 이용해서 실행하면 얀 옵션을 넣어서 실행하면 이렇게 클러스터로 실행이 되는 거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번 제가 올려는 드릴게요. 자, 이거 아닌데. 자, 이상하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뭐야, 이거. 잠시만요. 자, 제가 좀 이제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파이스파크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로컬로 실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마스터라는 옵션을 통해서 얀이라는 정보를 넘겨주면은 이제 얀으로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로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에러가 나요. 자, 뭐 이제 이렇게 이건 자바 에러인데 그냥 뭐 에러는 뭐 잘 모르셔도 되고요. 왜 안 되냐면은 얀 설정이 없다 이거예요. 얀 설정 파일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경로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 이 경로 얀 설정 우리가 여기서 하긴 했는데요. 위에 이렇게 썼죠. 자, 요 정보를 이제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를 알려주면 되는데, 자, 저희는 일단 저거 원본은 일단 유지를 하고 그냥 간단하게 하나 다시 만들어서 해볼게요. 자, 스파크용 양을 따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잠깐만 좀 먼저 올려드리고 설명을 할게요. 자, 요거 이제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여기 스파크용 얀 설정 파일. 자, 일단 요거 잠시만요. 아닌데. 한 번만 다시 봐주세요. 요거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파일 폴더를 하나 만들 거고요. 스파크용 얀 설정 파일 저장할 폴더예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하셔가지고 요거는 컨트롤 C로 엑시트 할게요. 엑시트 요렇게 나오시면 이제 엑시트 해가지고 나가주시고요. 화면이 지저분하니까 클리어 한번 해주고, 요거 다시 복사해서 넣어줄게요. 자, 됐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코어 사이트랑 얀 사이트를 분명히 설정했던 것 같은데, 그죠? 그거는 내 하둡에서 설정을 한 거고, 이제 스파크용으로, 스파크가 참조할 그 얀 설정 파일을 스파크 폴더에 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똑같이 해줄게요. 코어 사이트.xml을 먼저 만드셔야 되고요. 자, 요거를 복사해서 이 얀 컴프라는 폴더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 안에다가 파일을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새로 생성하는 파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게 맞고요. 요거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스파크가 사용할
하드 저장소, 파일 시스템 저장소를 하드브로 세팅을 해준 거고요. 컨트롤 O 엔터, 컨트롤 X.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 복사해서 자, 얀 사이트 요거를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된다. 이 호스트 네임을 잘 정해주셔야 서로 네트워크 통신할 때 그렇죠? 이제 이 호스트 네임으로 통신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해요. 컨트롤 O 엔터, 컨트롤 X. 자, 됐죠? 자, 그러면은 다시 요거를 여러분 요걸로 다시 해볼게요. 자, 다시 할 건데 자, 지금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냥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명령어를 제가 올려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자, 이제 실행을 할 건데, 요거 실행을 할 건데, 요거, 아까 요거는 요거 똑같죠, 위에? 요건 똑같은 거예요. 얀으로 실행을 할 건데, 요 얀 컴프 dir이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실제로 얀 설정 파일에 있는 경로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부적으로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가지고 실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얀은 로컬로 할 때보다 좀 걸려요, 당연히. 그죠? 얘네들끼리 통신하는 시간도 있고 노드가 컴퓨터가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니까 요거 같이 이제 기동을 해가지고 이게 리소스 매니저랑 노드 매니저 이런 것도 다 분배를 해야 되고 이런 시간 때문에 로컬에서 실행할 때보다 조금 더 걸립니다. 떴죠? 스타트 떴고요. 자, 아까처럼 sc.master 해볼게요. 자, 그래서 로컬이 아니라 이제 얀이죠. 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클러스터. 그 클러스터가 이제 스파크가 사용할 자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엄청나게 강력해진 거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5대를 뒀는데 각각 4코어다. 그럼 4호에서 20코어가 되는 거예요. 메모리가 각각 8기가인데 5개다? 40기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컴퓨팅을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 이거 위에 여기 보시면은 당연히 이 스파크 어플리케이션도 UI 그 웹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4040) 포트고요. 스파크 마스터 01입니다. 4040. 자, 하시면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4040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8088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거 8188로 가야 돼요. 자, 그럼 뭐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 스파크 웹 UI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스큐터를 보시면은 이제 이 스큐터가 뭐냐면 자, 용어는 알고 가야겠죠? 자, 이제 스파크라는 것을 우리가 구성을 했죠.
이 안이라는 걸 이용해서 클러스터링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스파크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실행이 돼요. 드라이버라는 게 있어요. 드라이버. 그러니까 스파크에서 이제 잡 또는 타스크라고 하죠. 어떤 일을 얘가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드라이버가. 자, 그러면 분배된 일을 처리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걔네들을 익스큐터라고 합니다. 얘네들 익스큐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막 용어가 이랬다 저랬다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중요해요. 스파크 관점으로 보냐, 뭐 얀 관점으로 보냐, 하둡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이름이 막 달라요. 어쨌든 스파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스파크 드라이버라는 애가 있고요. 이 드라이버 말고 실제로 이제 잡을 처리해서 수행하는 익스큐터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큐터라는 건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런 익스큐터들의 정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살짝만 볼게요. 익스큐터는 이제 그 스파크에서 익스큐터들의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스테이지, 잡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 잡, 어떤 임무,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올 겁니다. 아직은 없죠? 안 했으니까. 스테이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작업을 수행했는지를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스토리지는 말 그대로 이제 저장소에 관련된, 엔바이러먼트는 환경. 저희의 환경은 뭐 자바 8 버전이고, 뭐 스칼라 버전은 뭐 이렇고, 뭐 이런 거 정보를 볼 수가 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익스큐터 정보인 것 같고요. 보시면은 액티브 지금 3개, 토탈 3개, 데드 죽어있는 거 없고, 자, 스토리지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 사용 가능한 건 지금 1.2GB. 자, 여기서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스파크 워커 01은 자, 메모리를 413메가 정도, 스파크 워커 02도 413, 마스터도 413. 요거 3개 합쳐가지고 1.2GB인 거예요. 자, 코어는 CPU 코어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개 빵개로 돼 있죠, 그죠? 빵개 좀 이상하네요, 이거. 얘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잡을 실행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얘네들은 이제 그 스파크 처리를 할 때, 분산 처리할 때 한 개의 코어를 사용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얀 AM은 어플리케이션 마스터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어플리케이션 관리해주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어플리케이션 마스터, 어플리케이션 관리해주는 애는 항상 워커 공인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실행할 때마다 바뀌어요. 임무를 부여받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여기서 8188 말고 아까 우리가 다시 얘가 알려준 대로 4040으로 들어가면은 자, 이렇게 주소를 8088로 바꿔주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더 이상 스파크는 로컬 환경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얀 클러스터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어차피 얀 리소스 매니저의 그 관리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8188이 우리가 아까 설정한 볼까요? 위에 보시면은 8188이 우리가 설정한 얀의 그 웹 UI죠. 그죠? 그래서 여기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 이걸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 제가 이게 8088이라고 그랬잖아요. 디폴트. 그래서 여기다 얘가 8088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8088.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으면은 우리가 8188로 설정을 했는데 8088로 알고 있다. 그냥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알려주면 돼요. 얀한테 알려주면 됩니다. 얀이 아니라 이제 스파크한테 알려주면 돼요.
요거 하나만 추가해 줄게요. 자, 아까 제가 이 스파크가 가져갈 이 설정 파일 두 개를 설정을 했죠. 그 중에서 스파크가 이 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건 이제 요거 하나였는데, 하나 이제 더 알아야겠죠? 아, 8088이 아니라 8188이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요거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자, 이 사이트 XML에 요거를 추가 설정해야 됩니다. 추가. 그러면은 요거 명령어도 그냥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냥 요거 이렇게 해야겠다.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요거 이용해가지고 다시 이 한 사이트 XML에 들어가셔가지고 요거 밑에 요거 추가된 버전으로 다시 수정을 해줄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요거 복사해가지고 여기로 다시 설정 파일 들어오시면은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요 밑에 요거를 추가를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줄은 좀 이렇게 스페이스나 백스페이스로 잘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됐으면은 컨트롤 O, 엔터, 컨트롤 X. 자, 그 다음에 스파크를 한번 다시 기동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거 복사하시면 돼요. 요거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되고, 아니면은 키보드 방향키 위로 올리시면은 아까 했던 거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자,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거의 됐습니다. 요것만 되면은 아직 사실 디테일한 설정이 좀 남아있긴 한데 큰 건 다 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실행이 됐고요. sc.master 하시면은 얀이라고 나오고요. sc.u하고 탭 두 번 누르시면 이거 안 먹네. 자, 이건 뭐 딱히 모르셔도 돼요. 됐고요. 그냥 우리 이걸로 들어갑시다. 이걸로 다시 들어갈게요. 스파크 마스터 01에 4040. 4040 하시면은 이제 8188로 잘 던져서 이렇게 잘 나오죠.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은 일단 이렇게 따라 하셔가지고 일단 되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포트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라도 이해가 되시면은 그때 그런 거구나 깨달으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거의 구축이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분산 처리 환경을 구축을 했고요. 그렇죠? 아까처럼 자, 여기에서 파일 같은 거 막 이제 올리시면 되고요. 그렇죠? 만약 데이터가 있다. 그럼 데이터가 여기 계속 쌓이겠죠. 사실상 이제 여기가 이제 데이터 레이크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데이터가 계속 쌓일 거고, 우리는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간다? 스파크를 이용해서 가져간다. 그리고 스파크로 데이터를 가져가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올려드린 것처럼 이런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파일을 읽어와서, 이게 이제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이제 하드 파일 시스템이 되겠죠. 여기가 하드웨어에 있는 파일을 이렇게 읽어와가지고 내가 적절하게 변형해가지고, 그죠? 판다스처럼 원하는 결과가 나왔으면은 다시 컬렉트나 이런 걸로 해서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저장할 때는 어떻게 저장할 수 있다? 다시 하드웨어에다 저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마련해서 거기다 저장할 수도 있고, 그냥 저장 안 하고 여기서 그냥 바로 쓰셔도 돼요. 그냥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데이터 처리도 가능하고요. 이 스파크가 머신러닝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 상태로 데이터 레이크에서 꺼내온 데이터를 바로 머신러닝에 돌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작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요거를 분석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호수에서, 이 데이터 호수에서, 이 광활한 데이터 호수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꺼내올 때 필요한 게 뭐다? 스파크다. 그렇죠? 물론 저희는 이제 스파크 ML을 쓰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파이썬 코드로 이 API 판다스 다루듯이 해도 되고요. 아, 나는 SQL이 편하다 라고 하시면은 요거 똑같은 걸 SQL로도 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읽어와서 SQL로 데이터셋,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줘요. 스파크가 DB처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SQL을 이용해도 되고, 판다스처럼 판다스로 실제로 변형해서 사용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RDD라는 걸로 스파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을 이용해도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스파크 ML을 바로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가 호수면은 이렇게 꺼내서 작은 데이터베이스에 담을 겁니다. 보통 이제 머신러닝에서 이제 요거를 피처 스토어라고 하거든요. 피처 기억나시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뉴욕이 뭐 그렇죠? 고속도로에 가깝고 방이 뭐 5개, 방의 개수, 자 이런 것들을 총 따져가지고 실제 이제 가격을 예측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피처는 뭐다? 독립변수. 머신러닝에서 독립변수 역할을 했던 거 이거 피처잖아요. 이 피처가 있어야 사실상 우리가 이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피처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호수에서 꺼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담을 겁니다. 그리고 학습을 시킬 때 여기 있는 걸 꺼내서 쓰는 거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여기 데이터 레이크에다가, 그러니까 하드웨어에다가 데이터를 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요 RDD라든지 파이스파크라든지 아니면 그 스파크 SQL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하드웨어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서 사용을 해볼 겁니다.